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건을 붙이는 전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의 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안녕하세요, 드고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는 테마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유리기판 산업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리기판의 경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 유리코어층을 채용한 기판으로 플라스틱에 대비해서 유리가 단단하며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특히나 고온과 휨 현상에 대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건을 붙이는 전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의 기판이라고 부릅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 그리고 채용이 될 경우에 반도체의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을 더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 및 누적 압력에 대해서 깨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소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에 대한 수율이 낮기 때문에 높은 판가의 단점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누가 높은 수율을 내며 판가를 낮추냐가 이 유리기판 시장의 본격화될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두 앞당기고 필요로 만든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인공지능의 빠른 속도 확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고 2030년을 계획으로 삼았던 기존 계획 대비해서 반도체 미세 공정을 최소 2-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연구자들의 이론상 데이터 처리 규모가 8배가 증가하고 전력 소모량이 절반으로 감소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20-30% 정도만 개선이 돼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환호를 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경우 TSMC가 2.5D 패키징 기술로 하고 있는 코어스라고 불리는 기술, 즉 HBM과 SoC 같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올린 다음에 이를 FCBGA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붙이는 방식인데 이 과정을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되면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면서 패키징 비용이 낮아지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현한다면 많은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는 기업들인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등은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채용하면서 AI 가속기, 서버, CPU 등 하이엔드 제품에 선제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판가가 낮아지면서 다른 제품군으로 점점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리기판의 경우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기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에 OLED를 탑재하고 과거의 TV나 LCD의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미 금속 기판 대신에 사용하고 있던 소재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이제는 그 활용도를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 공정에 적용을 하면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 FCBGA 대비해서 더 효율적인 소재로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본다면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과거에 유리기판 연구개발 및 양산을 해본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리기판은 타 기판과 마찬가지로 ABF와 절연층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해지는 압력을 유리가 견디는 과정에서 쉽게 깨질 수도 있고요. 흠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수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수율을 해결하고 있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프라이스 채널을 완벽하게 돌파한 후에 중심 프라이스 채널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상황으로 이 회사를 조금 더 단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면 삼성전기는 위 그림과 같은 이런 방향성의 추세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시제품 라인에 대한 생산을 1분기 앞당기면서 1월에 있었던 CES 2024에서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기업입니다. 경쟁사와
국내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그 경쟁 상대는 바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2분기에 미국 조지아에 있는 시제품 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화하면서 미국 보조금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받을 것이라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가 바짝 뒤쫓아가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SKC의 차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SKC의 경우 신고가 영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사실 이런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앞에 차트를 봤던 삼성전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아니 적자의 상황이라면 그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체력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신고가를 노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두세 배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경우 유리기판 제조에서 핵심 공정인 유리 관통전극 TGV를 위한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이 TGV란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촘촘한 미세 회로를 만들어내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인데, 국내의 캠트로닉스의 경우 삼성의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제조 공급망에 속한 회사로,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얇은 두께로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의 본사를 수차례 찾아가서 OLED 식각 분야에 구축한 노하우를 캠트로닉스의 자체 특화 기술인 TTV 공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캠트로닉스가 중소형주에서 매력적인 이유로는 세계 최고의 EUV 핵심 소재에 대한 본격 양산에 기대감이 붙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동사의 경우에 반도체 극자외선이라고 불리는 EUV 노광 공정의 핵심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스테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의 소재를 순도 99.999%로 시생산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즉 유리기판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기의 강력한 라이벌 중 글로벌 빅테크로 꼽히는 인텔은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인텔은 2014년경 유리기판을 향후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설정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3천억 원 가량의 초도 투자와 R&D 센터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9월에 유리기판을 적용한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주요한 칩 관련 기판을 제작하고 나머지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조달받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수율에 꽤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인텔보다는 실제로 시제품 양산 및 본격적인 양산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고 있는 SKC 자회사의 앱솔릭스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 SKC의 앱솔릭스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삼성전기와 인텔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초기에는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SKC, 삼성전기, 인텔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후에는 인텔이 하나의 유리기판 지수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유리기판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에게 그 큰 상승이 돌아갈 것 같다고 보면서 캠트로닉스와 다음 이야기할 YC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YC캠의 경우 캠트로닉스와 비슷하게 EUV용 PR, 린스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진출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동반 진출로 수혜받은 기업으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PR, 스트리퍼, 디벨로퍼 등의 케미칼 제품이 고객 사양으로 테스트 라인에 입고가 되면서 본격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역할은 유리기판의 균열을 막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개화가 되고 유리기판 시장이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수혜주는 뭔데? 라고 생각이 들면 후발적으로 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YC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필옵틱스의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및 해외 업체로의 반도체 장비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업계 최초로 TGV라고 불리는 유리 관통 전극 제조 양산 장비를 공급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가 된 상황입니다. 필옵틱스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위에 빨간색 박스가 A, 아래
중간에 노란색 박스가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박스, B 박스 딱 중심에서 현재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말은 A 박스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B 박스로 내려가서 추가적인 조정을 볼 거냐의 문제인 차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0일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돌려주지 못한다면 피롭틱스는 아무리 전에 대장주였다 하더라도 60일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60일선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피롭틱스는 실제로 노광기, AB, F 드릴링 유리기판을 개별 유닛으로 분리하는 싱귤레이션 등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기업으로 유리기판에 홀을 내고 잘라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인 만큼 이 회사의 과거 디스플레이 가공 기술력을 내재화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인텔, 삼성전기, 앱솔릭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현재 유리기판 테마의 대장주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우리는 이런 관련 기업들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JNTC, HB 테크놀로지 등도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충분히 부각이 되었던 상황이고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JNTC의 경우에는 더더욱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세 번째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기업들은 그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과거 데이터를 너무 기초로 삼는 것도 하나의 가두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SKC의 앱솔릭스와 삼성전기, 인텔의 이 세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유리기판 관련 데이터를 팔로우업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는 미국의 인텔, 삼성전기가, 쫓아가야 되는 SKC의 앱솔릭스와 중소형주로는 국내의 ICD, HB 테크놀로지, 기가비스, YC킹과 같은 디스플레이 기존 회사들이 SKC의 파트너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중소형주로 캠트로닉스까지 우리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과 관련된 산업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